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때요? 조금은 불편합니다만 대체로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서 걱정이 많아요. 어느 날은 우리 집 비밀번호를 깜빡해서 한참이나 집에서 서 있기도 하고. 요즘 내가 왜 이러나 싶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많구나. 예전에 휴대폰을 쥐고 막 휴대폰 찾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웃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그러네. 아니, 친구들 중에 건강해 보였는데 치매가 와서 갑자기 요양원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외우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뇌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 뇌를 기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진짜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민 온라인 강사 안성미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 제목만 봐도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건강한 뇌를 만들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건강한 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뇌는 엄청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판단도 할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이 기억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건강한 뇌는 기억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강사님, 기억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기 기억도 있고 장기 기억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잘 아시네요. 이번 시간에는 4가지 기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기억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첫 번째는 감각 기억입니다. 감각 기억은 오감에서 느껴지는 기억이에요. 시각, 청각, 미각 이런 감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각 기억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스펄링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빈 화면을 보라고 하고 짧은 시간 동안 글자들을 휙휙 보여준 거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생각났나요? 했더니 몇 글자들만 기억을 합니다. 시각적 감각으로 짧게 기억을 한 거죠. 시각적 감각은 좀 짧은 시간 동안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각 기억은 1초에서 4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되는데요. 시각적 감각 기억은 1초 이내, 청각적 감각 기억은 그보다 약간 오래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구청에 간 적이 있는데 한켠에서 알츠하이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뇌의 중요한 역할이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뇌가 기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다음으로는 단기 기억입니다. 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중국집 간판을 보고 그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했다면 이것은 단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은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숫자나 문자, 단어의 경우에는 몇 개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 순간적으로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010을 제외하면은 한 8개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비슷합니다. 보통은 7개 정도가 그 한계라고 해요. 이러한 한계를 기억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8개랑 7개면 거의 비슷하게 맞았네요.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서 전화번호를 새로 받았거든요.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기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장기 기억이죠. 맞습니다. 장기 기억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된 형태를 말해요. 대부분 우리가 나 그거 알아. 그래 맞아 기억하지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억이 장기 기억이에요. 그러므로 장기 기억은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4번째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절차 기억입니다. 단어 그대로 반복을 통해서 습득된 기억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세나 동작을 다 배웠는데 바빠서 한동안 골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골프를 하게 돼요. 그때 자세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요? 아니요. 몸은 기억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채를 쥐는 방법이라든지 백스윙이라든지 하나하나 동작들은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이라든지 기술, 왜 우리 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탈 때 안 하다가 하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피질이 관여하고 머리에 기저핵하고 손해의 작용으로 몸을 익혀서 기억하는 것을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기억들이 뇌가 건강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뇌를 갖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똑똑한 뇌를 갖기 위한 꿀팁 4가지를 특별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알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새로운 뇌를 자극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해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뇌도 나이를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뇌의 신경 가소성 때문에 그런데요. 신경 가소성이 뭐냐면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일생 동안 자라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관장님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뇌가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서 기존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형태를 바꾸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미국의 미네소타주 맨카토 지역에 노트르담 수녀였던 메리 수녀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101살에 사망을 했는데 그녀가 사망하고 뇌를 부검한 결과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요? 그녀는 사망할 때까지 모든 인지 활동이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뇌를 검사해 보니까 다수의 뇌 섬유가 엉켜 있었고 실로 달라붙어 있는 알츠하이머 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뿌리에 한 뿌리가 오래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뿌리에 어떤 새로운 자극을 막 주면 새로운 뿌리가 그 죽어버린 뿌리의 그 역할을 하면서 지탱을 하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알츠하이머 뇌를 갖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노트르담 수녀회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두는 수녀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받고 새로운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자극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메리 수녀도 실제로 뇌는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주니까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새로운 뇌를 자극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책 읽고, 신문 읽고, 또 글쓰기, 단어 퍼즐 맞추는 거, 또는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 수학놀이 게임도 있어요. 여기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외국어 공부도 해당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꿀잠 자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하고 60대에 잠이 부족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해요. 중년의 수면 시간이 노년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푹 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잠자는 동안 우리의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뇌의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독성 물질 제거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뇌세포가 빨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면법으로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좀 좋을까요? 평균적으로 7시간을 적정 수면 시간으로 하면 좋아요. 제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는데 앞으로는 꼭 7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팁도 알려주세요, 관장님. 네, 셋째는 소리 내어 말하자입니다.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사라지는 기억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 외워보셨죠? 배웠죠? 한 번에 쓱 보고 외워지던가요? 근데 그렇게만 알 수 있다면 완전 천재 아닌가요? 네, 그냥 보고 외워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 번 소리 내어서 읽고 소리 내어서 말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 번 소리 내어서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억을 하게 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는 소리 내어서 자꾸 말을 하고요.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기억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 내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넷째는 양손을 사용하자입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애를 써보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왜냐하면요, 쓰는 손의 반대쪽 뇌가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을 사용을 하면 좌뇌, 우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억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럼 저도 지금 큐카드를 보통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식으로 왼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요, 뇌는 반드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사님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뇌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뇌의 자극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사님을 모시고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어딘가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어려운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히 그렇지 않아도 금방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알려주신 내용 중에 꿀잠자리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참 너무 늦게 드라마를 보지 말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